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끼니를 챙기고 낮에는 일터로 나가 땀 흘리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내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쉴 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좀 쉬어야지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미뤄왔던 당신의 삶.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숨차고 무릎이 시리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늙었구나.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불안하시거나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있으셨다면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기대하며 노후를 불안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준비하며 당당하게 노후를 살 것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후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준비한다면 자식도 필요 없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당신은 혼자서도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노년의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재정적 자립입니다. 실제로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불안에서 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중 약 4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 손에 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작더라도 나만의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소액투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가지고 계신 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자식 용돈 주는 것도 이제는 줄이셔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의 선택권과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내 지갑을 먼저 챙기세요. 두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100억을 가졌으나 반신불수로 누워서만 생활하는 인생. 과연 행복할까요? 오히려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공짜처럼 느껴지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땐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임을 잊지 않고 건강할 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노년의 치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30에서 40% 낮춘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와서 운동을 해봤자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움직이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타시나요? 오늘부터는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과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숟가락만 덜 드세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음식을 내 몸속에 버리는 행동은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병원을 멀리하는 것은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주기적인 병원 검진은 반드시 진행하세요. 그리고 몸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하고 몸이 힘들다고 하여 방에만 계시지 마세요. 아무 약속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고 길을 걸으며 나무가 초록색인지 갈색인지 관찰해보고 자연을 구경해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구경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편한 지인이 있다면 가끔씩 만나서 소소한 수다를 떨며 웃어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탄탄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 건강을 지키세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에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도 편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 넓히기입니다. 노후에 자식만 바라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은 더욱 외롭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식을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식과도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의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다고 합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과 인사하고 모임에 나가는 사람은 혼자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사회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동창회가 있다면 나가보세요. 또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얼굴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라면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당신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존재 이유를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럴 때 자식이 옆에 없어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망이 곧 노후의 행복이고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 자기 개발과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적어집니다. 또 기회가 막상 생기더라도 에너지가 적어져 귀찮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머리를 사용해야 노화가 늦게 진행됩니다. 노년 취미 활동 연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늦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계속 쓰면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머리는 빠르게 잘 작동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노래 부르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이제 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사진 편집도 배워보세요.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도 배우면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80대에 책을 출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낮아서 같은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뭐든 하면 됩니다.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개발은 마음의 자유와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번째, 그것은 바로 마음의 독립과 자기 존중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는데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자존감이 높은 노인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식의 태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어.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계속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위로할 시간입니다. 노후 행복의 핵심은 마음의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적 자립,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과 취미, 마음의 독립. 이것들은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5기둥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5개를 튼튼히 세우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내일은 30분 산책하고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다음 주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도 편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의존하는 부모보다 독립적인 부모를 자식들도 더 존경합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노년에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고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